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욱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감사의견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영상 마지막 부분에 항상 연말연초에 내가 투자한 기업이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거나 상장 폐지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은 미리 피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적어도 재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코스피하고 코스닥 양시장 다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재무제표에서 확인 가능한 내용들도 있고 재무제표 외적으로 해당하는 사유들도 있는데, 기업의 대표이사가 횡령을 한다거나 그런 재무제표 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어차피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재무제표에 해당하는 내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미리 걸으실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 각각 재무제표 차원에서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 있거나 상장 폐지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원래는 4가지 기준이 있었는데요. 아마 작년부터일 거예요. 작년부터 영업손실과 관련된 기준이 조금 빠지면서 3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정리를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본 잠식입니다. 이걸 가장 먼저 쓴 이유는 뭐냐면 가장 눈에 띄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금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코스피 상장 기업들은요, 50% 이상 부분 잠식이 되면 연말 기준으로 관리 종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50% 이상 부분 잠식, 즉 이미 관리 종목에 들어가 있겠죠. 요 사유로.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50% 이상 부분 잠식을 해소하지 못해서 카운터가 된다 하면 상장 폐지가 되고요. 혹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 자본 잠식, 100% 이상 자본 잠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바로 상장 폐지 밟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0% 이상 부분 잠식이 한 번 뜨면 관리 종목이고요. 2회 연속 들어가면 상장 폐지 혹은 실질 심사로 들어갑니다. 완전 자본 잠식 때문에 바로 상장 폐지되는 거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본 잠식이 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분 잠식은 뭐고 완전 자본 잠식은 뭐냐를 가볍게 소개해드리면요. 여러분들 재무제표, 그 중에서도 재무 상태를 열어보시면 자본이라는 항목에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자본 잉여금 혹은 주식 발행 총화금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을 거고, 이익잉여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2가지 있죠.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얘네들은요 어떻게 보면 주주들이 회사의 원금 개념으로 넣어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금액은 회사가 적자를 보든 이익을 보든 움직이지 않는 애들이에요. 유상증자를 할 때 움직이는 숫자들이고, 3번째로 말씀드렸던 이익잉여금이 회사가 돈을 벌어서 순이익을 창출을 하면 그 순이익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매년 이익잉여금으로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회사가 번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기분 좋은 상황에서는 이익잉여금이 계속해서 쌓여나가겠죠. 하지만 기분 나쁜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가 적자가 난단 말이죠. 그럼 단기 순손실이 뜨면서요, 이익잉여금이 깎여 나갑니다. 즉 그동안 벌었던 돈이 깎여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회사가 원래는 이익잉여금이 100억이었어요. 100억을 벌어놨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해서 적자가 쌓이면서 100억이 점점 깎여 나가더니 이게 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될 거잖아요. 이 경우를 우리가 결손금이 쌓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업이 결손금이 쌓이게 되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결손금을 합했을 때 숫자가 좀 적어지겠죠. 그랬을 때 주주가 낸 원금 있죠. 자본금하고 자본잉여금, 요 합보다 자본 총계, 전체 자본을 합한 거, 이게 더 적어지게 될 거예요. 왜? 결손금이 마이너스를 쌓였으니까. 자, 이 지점부터 우리가 기업이 자본 잠식에 부분 자본 잠식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원금이 100억이었다라고 칠게요. 근데 결손금이요, 계속 쌓이더니 한 20억 정도 결손금이 쌓였습니다. 그럼 주주가 낸 원금은 100억으로 들어가 있을 텐데 자본 총계는 20억이 빠지니까 80억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이런 거죠. 내가 회사에 원금으로 넣어놨던 돈이 100억인데 회사의 가치가 계속 쪼그라들면서 지금은 80억의 가치밖에 안 해. 그럼 내 원금이 몇 %가인 거죠? 네, 20%가인 거죠. 그래서 이 경우로 20%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코스피 코스닥 상장 규정, 관리 종목 규정 보시면 50% 이상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주주 간의 원금이 100억이었던 기업인데 결손금이 50억 이상 쌓이게 되면 전체 자본 총계가 50억 밑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주의 가치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 경우로 50% 이상 부분 자본 잠식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31일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50% 이상 부분 자본 잠식 상태다라고 하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고 2년 연속이면 상장 폐지 이렇게 해당한다라고 정리해드리면 되고요. 그렇다면 완전 자본 잠식은 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주주간의 원금은 100억이라고 칠게요. 근데 결승금이 계속 쌓이다가 결승금이 100억을 넘어가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본 총계가 아예 마이너스로 줄어들죠. 원금은 100억인데 결승금이 뭐 105억이에요. 그러면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5억일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산보다 부채가 커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쵸? 자산이 200억이라고 해요. 근데 자본 총계가 완전히 날아가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뭐 방금 케이스처럼 5억이었다고 칠게요. 그럼 자산이 200억이었다고 치면 부채가 205억이니까 회계적으로는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회사를 모두 다 처분해도요. 주주가 가져가는 게 없는 거는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채권자, 부채에 들어가 있는 채권자들조차 자신들의 몫을 다 받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죠. 이 경우를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순간. 이거는 투카운트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한 번 딱 해당하면 바로 상장 폐지가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기업이 특히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직까지 매출이 많이 나고 있지 않아서 적자가 쌓이죠. 연구개발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딱 잘못해서 재무구조 관리를 못하면 자본 잠식이 이렇게 심각하게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매출 보겠습니다. 매출 쉬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1년에 50억 미만으로 한 번 나면은 관리 종목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연도에도 50억 미만 매출이 나면은 상장 폐지됩니다. 코스닥은 조금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허들이 좀 낮습니다. 30억 기준으로 한 번 30억 미만 뜨면은 관리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두 번 연속 30억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상장 폐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맨 마지막에 이제 세전 손실이라고 여기 지금 적어놨는데 세전 손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법인세 차감전 계속 사업 손실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그냥 뭐 중단 영업 손익이 있지 않는 이상 세전 손실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코스피에는 얘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코스닥 기업들이 얘가 해당 사항이 있어서 조금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렵습니다. 최근 3년 중에서요. 2회 이상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세전 손실이 발생하면 그럼 관리 종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 다음 연도에도 요게 원카운트가 뜨면 이제 상장 폐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최근 3년 중 2회 이상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세전 손실이 뭐냐? 이 굉장히 어려워요.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전 손실이 날 거예요. 이게 영업 손실이랑 조금 다릅니다. 영업 손실이 기업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 밑에 기타 이익, 기타 손실이 있을 거고요. 기타 이익, 기타 비용이 있을 거고요. 금융 수익, 금융 비용이 있을 거예요. 얘네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고 나서 남는 게 세전 이익 혹은 세전 손실이거든요. 기업이 세전 손실이 뭐 올해 100억 정도 났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이 100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회사 자기 자본의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말 결산을 땅 때렸어요. 세전 손실이 100억이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회사 자기 자본이 200억 밑이에요. 한 19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세전 손실의 규모 100억이 190억의 50%인 95억을 넘어가잖아요. 원카운터가 된 거예요. 네. 요거를 매 연말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연속할 필요 없이 최근 3년 중에 중간에 한 해 건너뛰어도 돼요. 최근 3년 중에 2번 이상 세전 손실이 우리 회사 전체 자본 총계의 절반을 넘어가면 관리 종목에 들어간다. 요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장 폐지 혹은 관리 종목 기준들 중에서도 왜 굳이 제가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거를 말씀드리냐면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요. 1분기 보고서, 2분기 보고서, 3분기 보고서가 연중에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확인하면서 이 기업이 연말에 관리 종목에 편입이 될 건지 혹은 상장 폐지가 될지를 미리 아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매출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기준으로 1년에 매출이 50억 이상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얼추 뭐 계산을 해봤을 때 한 달에 혹은 한 분기에 뭐 12억, 13억 정도는 매출이 적어도 나야 이 회사가 연말에 50억 미만 요 기준을 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 1분기 보고서 끝났을 때 얘가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 적어도 13억 미만으로 나오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죠. 2분기 지났을 때는 25억 밑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년에 30억 매출이니까 요거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면 적어도 7.5억 7억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굳이 감사보고서가 나와서 주가가 폭락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1년이라는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책임감 있는 주주시라면 꼭 발표되는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들을요 다트에 들어가셔서 꼭 확인하시는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본 잠식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이 계속해서 순손실이 나고 있으면 그 순손실이 이익여금을 깎아먹어서 결손금으로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럼 결손금이 뭐 분기별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다면 자본 총계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을 거고,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본 잠식 50% 부분 자본 잠식하고 완전 자본 잠식을 계산하는 기준을 말씀드렸으니까 이거 까딱하면 얘 조만간에 이거 자본 잠식에 해당하겠는데, 요 정도는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전 손실 같은 경우도 물론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세전 손실이 뜨게 되잖아요. 그럼 보통 법인세를 거진 안 낼 겁니다. 법인세를 안 낼 거다 보니까 그 세전 손실이 그대로 당기순 손실로 빨려 들어올 거예요. 그럼 당기순 손실 나는 만큼 이익여금이 깎여 들어가겠죠. 그럼 깎이는 것만큼 자본 총계가 줄어들 거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세전 손실이 얼마만큼 더 나면 그만큼 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이만큼 깎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얼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요 기준에 원카운트, 투카운트 해당하기 전까지 적자가 몇 억 정도 지금 버퍼가 남았느냐, 몇 억 정도 여유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반기예요. 반기 때 계산해보니까 앞으로 여유분이, 순손실 나는 여유분이 한 50억밖에 없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반기 누적 적자가 막 60억을 타 있어요. 그럼 그렇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60억 적자가 난 기업이 7월부터 12월 해가지고 60억 미만의 적자를 낸다는 거가 확실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들께서 확언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 기업 경영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은 뭐 미래 전망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 기업이 전망이 좋다고 해도 올해 그냥 운 나빠가지고 관리 종목이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 들어가면 주가는 똥값이 될 거고, 혹여나 상장 폐지라고도 되는 순간 기업은 뭐 앞으로 미래 성장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주식은 완전 애물단지로 변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다른 여러 가지 관리 종목 상장 폐지 사유 중에서도 재무제표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책임감 있게 확인해 주십사 하는 마음의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